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시장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커버 스토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올해 서울 노후 아파트 가격이 신축 아파트보다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으며 강북 지역도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를 압도하면서 서울 전체 평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분양 경기 전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오세훈 시장 효과로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분양 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됐다고 하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효과로 민간의 역할 확대와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민간 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공위주 개발 방식을 있는 정부와 다른 독자 노선을 선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까요? 지난주에 서울의 공공재건축 이 5곳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과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 방향으로 되느냐라는 측면도 뭐 과거에는 좀 예측만 했었는데 이제는 좀 확정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좀 더 공급 쪽으로 가면서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지난 4월 7일 날 이 후보지 서울에 이미 이제 재개발, 공공재개발은 이미 이제 발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곳이 로는 이제 뭐 영등포 신길이나 뭐 중랑, 관악, 용산, 광진구 해가지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해당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이제 시켜주면서 자, 공급량 세대수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분히 효과 그리고 받는 혜택은 상당히 좀 나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중에 이제 기부 체납 부분과 용적률 상향 부분 그러면서도 조합원 분담금 이 상당히 그 토지주라든가 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공공 재건축 들어온다. 이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1차적인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보유가 아닌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측면은
해당 이 지역 구역 내에 보유하신 분들은 유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과연 이 모든 혜택들을 본인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상황을 이해하시고요. 자, 실제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미성건영, 강변, 강서, 중곡 아파트 같은 경우, 자, 과연 이 재건축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도 사업성,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수익성이라 따지는데, 자, 사업성이 1위가 되는 지역이냐?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지역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부가 공공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일단 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이 된 케이스인데 이 과연 빠르게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곳에 바로 이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이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한테는 일단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진행하시라는 얘기를 일단 결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이사 공급 대책에 의한 하나의 이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지금 93,000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도심 지역 내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에 11만 7천호를 공급하겠다. 나머지 소규모 재생, 도시 재생, 공공택지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닌 주변 수도권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또 지금 현재 LH가 하고 있는 신축 매입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공급을 지금 대책하는 거에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냐. 얼마 전에 어쨌든 LH공사 이 투기, 비리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과연 이 개혁안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LH공사가 지금도 투기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만 자, LH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 그러면 결국은 자금력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투기 비리로 인해서 대체 공무원들 특히나 LH공사 직원들이 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과연 이 사업에 인력들이 그대로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 자, 두 번째는 실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공공으로 가는 부분에 과연 요번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민간으로 간다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메시지가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과연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사업성이 우수한 곳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굳이 공공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민간으로 가겠다 해서 오히려 반대쪽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겠고요. 현재 서울시장하고 정부하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특히나 규제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강변 35층 규제한 거 서울시가 이거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손을 못 대는 부분 거기에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규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 규제도 서울시가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또 손을 못 대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서울시가 됐던 정부가 됐던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거와 정책적인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변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실제 정부가 내놓은 공급 정책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실제 부동산에 지금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공으로 가느냐 민간이 주도가 되느냐의 향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장이 이번에 한강변 35층 이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일단은 풀겠다 해가지고 자, 결국은 과거 오세훈 시장 때 옛날에 때 그때 한강 르네상스 부활 자, 이거 심리적으로요 상당히 지금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의 요건이 또 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이제 소규모 필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해서 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가로정비 주택 쪽으로 개발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지금
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규모로 가는 쪽에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 자, 이거 한번 딱 세 가지로 한번 찍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한강변 서울시에서 일단은 권한으로 35층 규제를 풀면 50층짜리던 이상이 되는 고층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강변을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도 뭐 마용성 쪽에 한강변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연 이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는데, 자, 제가 여기서 재건축은 일단 빼놨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좀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에 반대가 되니까 동의를 안 하는 지역들이 꼭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우수한 재개발 지역이라는 점.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역세권. 그리고 소규모 필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토지와 상업용 쪽으로도 포커스를 가지라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획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또 이 정부의 권한이 좀 각기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에 미칠 영향과 투자 방향도 좀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55세 자영업자시고요. 현재 투자 현황은 금천구 가산동에 3층 규모의 근생 건물을 2018년에 매수하셨고 구로구 구로동의 구분 상가는 2019년에 투자하신 상태입니다. 투자 결과는 7억 원의 시세 차익과 월 78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어떤 자산 관리 전략이 있었는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도 굉장히 눈에 띄지만 일단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좀 쏠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면에는 다른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님. 네. 자, 이분 사례자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최근에 과거 한 5년 정도에서 아파트나 주택 쪽에 투자를 하셨다가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주하는 주택을 빼더라도 대부분 상업용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서 차익 기준이나 임대, 월세 기준으로 상당한 이 자산을 참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사례를 놓고 보니까 상가주택 기준으로 3층, 이게 9억 5천대, 그리고 10년 된 건물, 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과거에 분명히 상가주택이면 이게 주택 부분으로 돼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상가만 운영하던 부분을 근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상업용 쪽으로 전부 용도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이게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바로 우리 이 사례자분 같긴 한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생을 전환해서 다행스럽게도 주택, 특히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전에 이런 거를 감안,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주택수를 줄이면서 근생으로 전환을 해서 다주택자의 그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기준으로도 전환했다라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분은 일단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결국은 상권이나 이런 기업체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주택을 암만 근생으로 변환을 해도요, 이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에 맞는 입지의 그런 해당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케이스였고, 자, 이게 또 하나가 구분상가, 이게 상당히 좀 상업용 중에서도 가장 투자 물건 중에 가장 어려운 사례가 바로 이 구분상가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위치가
가장 상권이 좋다고 한 1층도 아니고 자 3층의 구분상가 35평 자 이런 분들이 실제 이거를 어떻게 임대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게 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시대를 우리 공유 시대라고 하거든요. 서로 나 혼자 독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요즘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요즘 많이 체인지가 됐는데 바로 이 스터디 카페로 운영을 전환을 하셔가지고 실제 임대 수익 측면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들 좀 놓고 보면 자, 우리가 부동산의 매입 단계, 운용 단계, 매매 단계 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에 가장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운영이거든요. 보통은 사는 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가 이 과거의 전략이랬다 하면 최근에 바뀐 전략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비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내가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바뀌어서 비싸게 팔고 어떻게 임대 수익을 더 많이 갖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익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 매달 노후가 됐던 월세 받는 임대 수익. 보통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강조되면서 과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관리 운영 쪽에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여기에서 이 플러스 그러면 이 기본이 두 가지가 아니라 3박자로만 돌려준다 그러면 베스트 부동산 수익은 베스트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례가 좀 상업용 쪽인데 자, 실제 상업용 쪽으로 좀 돌린 케이스. 자, 이 과거에 여긴 분명히 이거 단독주택이거든요. 2층짜리 단독으로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 이게 위치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 이 해당 입지가 상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미리 하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부분을 음식점이나 커피숍,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이런 이 회사, 이 요즘은 조그만 회사에 그 법인이 쓰는 그런 사무실로도 전환을 하신 케이스. 자, 요런 케이스는 보통 상가주택, 1층은 어차피 상가로 쓰는데 위에는 다 주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도 해당 지역이 기업체가 많은 동네는 저기를 전부 사무실로 변경시키는 그래서 근생 변경하는 케이스들. 여기에 요즘 제가 이제 4차 산업이 가장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 요즘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게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게 우리가 4차 산업과 요즘 이제 그 코로나 1인, 2인, 더군다나 이게 뭐 언택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공유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혼자서 사업하는 요즘 뭐 온라인상에서 홈쇼핑 하시는 분도 기업체 무슨 10명, 100명 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명이나 2명 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유 오피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점포 결국은 상가 딱 이 사무실만 있으면 이런 거를 운영하는 케이스 하나. 자, 요즘 커피만 마시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데 안에서 스터디 카페라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충분히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사무실 전용으로 요즘 그래서 추세가 요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언택트 결국은 비대면이라고 얘기하는 컨셉이 자, 이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금은요 다 무인으로 이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IT 기술, 무인 시스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 지금도 세탁소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 전부 코인 빨래방으로 전부 다 바뀌었고요. 자, 이게 지금 카페 옛날에는 그냥 자판기 하나만 놓고 하는 뭐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하나 놓고 하시는데 자, 이런 커피 잔방 경우 뭐 요즘도 이제 이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 닫고는 있습니다만 코인 노래방.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무인 전산화되고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 운영 면에서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상가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운영하는 방식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시라는 전략을 하는 거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였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상가도 종류와 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부분 어떻게 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각각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조민기 재테크라는 문구 꼭 입력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례를 통해서 팁 얻어봤으니 이번에는 직접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포커스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5호선 계룡역에서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송파구는 입지적인 가치는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중요한 현장, 바로 이 송파입니다. 자, 강남 3구에 포함이 되면서도 상당히 아직은 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오금동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아파트인데 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위치가 5호선 계룡역 도보 약 한 6분 정도, 그래서 역세권에 좀 위치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5 계룡역이 있고 바로 여기 오금역이 바로 있는 곳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제 이게 롯데 잠실권이 바로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쪽으로 밑으로 보시면 여기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그다음에 가밀지구. 자, 이쪽이 바로 이 하남 쪽이고 밑에 쪽이 성남 쪽인데, 자,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같은 송파 쪽 안에서도요. 희한하게 이 분위기가, 자, 이게 지금 동쪽으로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강남권과 잠실권과 같은 송파권 안에서도, 자, 지금 잠실권으로 들어가시면 가격대 상당히 지금 어깨보다 거의 머리 단계에 있는 가격권을 갖고 있고요. 자, 지금 위례라든가 또 이 거여 마천 쪽, 지금도 이쪽에서도 가격대가 지금 상승 중인데, 자, 아직 저평가돼 있는 곳은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치 사항을 좀 한번 더 부연을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송파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자, 이미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화가 거의 뭐 한 90% 끝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잠실권과 포함된 강남권 국제교류 업무지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가락동 농수산물 그 상권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이 문정동, 여기도 지금 기업체가 이미 돼서 이 부분은 이제 100%가 지금 완성이 된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미 상권과 기업체가 활성화돼 있고요. 바로 옆에 이 KTX 수서역이 지금 역세권 개발. 자,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 여기 서울권, 특히 강남권에서, 강남 3구 안에서 뉴타운 들어가는 곳 딱 지정하면요. 거여마 없습니다. 여기가 거의 미니 신도시 한 2만여 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곳인데, 자,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가 이 강남권과 송파권이 어우러지는, 자, 이게 국제 업무 교류지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뭐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가요, 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20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단순하게 강남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항상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권과 송파권 아직도 투자에 유력한 지역이다라는 게 반증을 하는 케이스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수서역 쪽, 지금 이게 KTX가 이미 개통을 해서 여기 이제 SRT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바로 이 KTX가 수서역에서 지금 개통을 해놓다 보니까 수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 개발이 작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유통, 상업지역으로 더 크게 되는데 바로 수서역 바로 앞쪽이 여기가 문정동 업무단지, 이 조그만 업무단지가 아니라 여기는 법조타운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이게 유기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곳에 중에 한 곳이라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울권 안에서도 자, 잠실권, 여기 송파권, 그리고 여기 거여 마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뉴타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강남 3구에 자, 여기 2만여 가구가 들어갈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 되는 데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더 들어오고 개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개발이 들어가면 인구, 특히나 거주 인구들이 어디로 이동하냐? 결국은 잠실권으로 못 들어가고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가거나 수도권, 그러면 하남이나 성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되는데 대부분은 요 사이 쪽으로 이주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인구라든가 임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도 송파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 입지가 많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위치 보셨죠? 자, 이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좀 가치를 높여줄 호재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재테크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자, 이게 바로 요번 이제 5월 달에 입주를 하는, 자, 이게 한 30평대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파트입니다. 워낙 위치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자, 가격. 자, 우리 보통 잠실권에서 30평대 아파트 하면 기본이 10억, 15억 훌쩍 넘지 않습니까? 엄청 착합니다. 자,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입니다. 자, 착한 가격에 현재 이걸 뭐 물론 본인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전세를 예상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자금이 되니까 전세 시 한 2억, 한 3억대 정도 충분히 자금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직접 입주하신다 그러면 자, 여기 송파권은 대출, LTV라든가 뭐 DTI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0%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한 3억 한 중반대 정도 대출 받으신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입주하시면 한 5억대 정도 자금 가지고 뭐 투자 겸 입주 겸 자, 충분히 지금은 시세 대비 상당히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송파 특히나 잠실권 사이에 딱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가가치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 맞춰서 좀 전략 세워보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3153-2594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6호선 상수역 초역세권이고요. 시세는 7억 1천에서 9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는 강남 생활권을 만나보셨다면 이번에는 마포 생활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수동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굉장한 매력들이 숨어 있잖아요, 이사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이 마포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마포구 상수동인데, 자, 이 두 번째에 추천드리는 바로 이 현장은 아파트인데, 자, 이거는 지금 거의 재개발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약 아파트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치는 6호선 상수역 도보 딱 2분 정도. 그러면 이거는 초역세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여기가 6호선 상수역이고요. 자, 요 위에가 홍익대학교, 이 위쪽으로 전부 다 이제 홍대 상권.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상수역 이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좀 들어가는데 재건축보다는 워낙 노후주택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좀 추진되고 있다라는 입지고요. 자, 여기 자체가 일단은 홍익대나 홍익대학 상권이 이 아우르고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서울시에서 보면은요. 자, 마포 디자인, 출판, 인쇄 그래서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바로 여기 홍대 상수동 일대거든요. 자, 인접해가지고 여기 워낙 우리가 명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연대, 이화여대, 뭐 서강대, 그리고 지금 현재 홍대. 자, 이곳이 다 밀집돼 있는, 그러면 대학가라는 거로 보면 상권이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상권이 만들어지니까 상가가 더 유리하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주택, 특히나 재개발이나 아파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 특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희소 가치가 더 높은 곳이 바로 이런 입지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변이 워낙 가깝게 위치를 한 곳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은 덤으로 되는데, 요번에 서울시장이 한강변에 35층 규제를 풀겠다라는 공약을 하면서 오히려 요즘 이제 한강변 쪽이 점점점 더 부각이 되는 이유가, 그러면 바로 한강변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측면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상수동이라는 동네가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워낙 저층 구조의 한 30년 된 노후주택으로 밀집된 곳이 바로 상수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포구, 서울시에서도 노후주택이 한 58.8%인데 마포구가 이게 또 50%,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총 25개 구 중에 마포구가 이렇게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그만큼 개발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안에 상수동 쪽이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바로 입지적인 충분히 저개발, 지금 뭐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을 좀 반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바로 한강변이다 보니까 뭐 가능하시면 뭐 35층, 50층 이 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파트에서 한강을 바로 조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프리미엄 붙는 거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거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이게 녹지 공간이 한강 수변 관리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아파트에서 나가시면 산책로가 한강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자전거 도로에 녹지 공간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덤으로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내 집 마련만 하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게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 자, 실제 바로 여기 상수동 바로 인접해 있는 가격을 한번 놓고 보니까 한 34평 기준으로 16억대, 지금 현재 뭐 강남이나 용산 대비할 때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작지만 이게 34평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요, 과거 기준 한 16년, 15년, 2015년, 16년도 기준했을 때에는 이거 아시겠지만 한 8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가면 이게 지금 16억대, 17억대까지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격 상승률로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라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상수역 초역세권이고 거기에 한강 조망까지 갖춘 곳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설레시죠? 그 마음 이어서 저희가 시세 정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현장이 바로 이 청약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자, 타입은 두 가지인데요. 자, 24평형, 34평형. 자, 그런데 시세가 이게 조합원 분양가 기준입니다. 24평 기준으로 7억 1천만 원, 34평 기준으로 9억 원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상수동 옆에 시세 차익 현재가 16억에서 17억인데, 자, 9억대 정도. 자, 이 얘기는 상당히 지금 반값 아파트라는 거를 반증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들어가는 자금,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청약하는 거는 계약금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들어가는데, 자, 24평 기준으로 한 7천만 원, 34평 기준으로 한 9천만 원대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자,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대출을 조합에서 60% 정도가 뭐 무이자나 이런 부분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지금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실제 자금 정도는 24평이 한 3억대, 34평 기준으로 3억 한 후반대. 자, 그럼 4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는데, 자, 이게 주변 시세가 24평 기준으로도 한 13억대고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상수동 주변이 지금 34 평균으로 17억, 16억대가 되니까 충분히 반값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단지 재개발이니까 오늘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한 6년에서 7년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내 집 마련 기회가 되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오피스입니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초역세권이고요.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거대 업무 단지인 지벨리를 끼고 있는 구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신안산선이 신규로 신설이 된다고 해서 가치도 굉장히 좀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어떤 매력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자 오늘 세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자 구로 쪽으로 와봤습니다. 자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 이 현장은 오피스, 자 상업용인데, 자 위치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딱 여기는 또 1분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용이니까 더 초역세권이 돼야 된다라는데, 자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로 디지털 업무,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체가 이제 밀집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뭐 한 1분 정도 거리니까 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G밸리라고 하거든요. G밸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데, G가 이게 구자, 구로구, 금천구, 여기 가산동이 또 들어가는데 금천구의 가산동. 그러면 이런 디지털 단지 업무가 요즘 제가 얘기했던 이제 4차 산업의 기업체들이 많이 밀집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제가 여기에는 주택 현장이 아닌 근생, 상업용 건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업체들, 특히나 인구가 상권과 기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자, 지금 여기 신안산선이 여기 바로 또 이 디지털 단지역이 새로 개통을 예정인데, 이게 24년 정도의 개통 예정이니까 충분히 또 교통 호재까지 있는 입지라는 점이고요. 자, 실제 이게 이제 지하철을 좀 이미 이제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전체 지하철 이용객으로 따지면 구로 디지털 단지가 몇 등? 이게 지금 5위 정도 합니다. 5위. 자, 전체 이용객 수를 봤을 때. 자, 그런데 이거를 퇴근 시간대와 출근 시간대로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이용객을 놓고 보니까, 자 퇴근 시간대, 그러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용하는 바로 이 승객들을 보니까 퇴근 시간대에는 3등을 했고요. 출근 시간대, 아침 8시에서 9시간대도 한번 그 인구 통계를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출퇴근 시간에 활용하는 지하철역으로는 인구가 그만큼 과용 인구, 그것도 어디 잠자러 가는 인구가 아니라 여기는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가 워낙 그만큼 밀집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부동산은 인구를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듯이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보통 4차 산업 얘기하면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서, 물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거 이런 건 비대면도 있지만, 자 사업의 흐름이 지금 공유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 기업이나 이거 우리가 소호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나 혼자서 사업을 하더라도 혼자 외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사업 프로세스를 같이 쓸 수 있는 바로 공유 시스템을 만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같이 넉넉하게 쓰면서도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걸 사업적으로 보면 공유 오피스 시장이라 그래서 이 보시는 도표처럼 이게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구로구의 지금 사업체도 증가수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숫자를 놓고 보면 10인 미만, 결국은 이 소규모 기업체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게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승산이 있는 측면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통 혼자 사업한다 그러면 뭐 나 혼자 뭐 할 게 있나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요. 뭐 가깝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내가 세무관계 그럼 여기에는 세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라카, 메이람 뭐 이런 것들 명패, 뭐 사업지 등록증, 뭐 소독 클리닝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이 기본적인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나가서 사 마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라운지까지 다 공유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충분히 뭐 4차 산업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컨셉에서 볼 때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그러한 좀 해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대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수요가 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현장은요. 자, 일단 이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보통은 3인실, 4인실, 5인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3인실 기준은 분양가 기준 1억 5천 정도, 4인실 기준이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은 들어가실 때의 자금이나 실제 들어간 실투자금 보면 자, 내 돈으로 다 들어가는 컨셉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6천만 원대 정도의 자금이 있으시면 월 한 75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가 거의 뭐 확정적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체가 워낙 임대가 돼 있어서 자, 이게 지금 분양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미 임대가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체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얘기 드리니까 단지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소액 기준에 월세 임대로 놓고 가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차익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02-3153-2594번을 통해서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 상가주택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시흥에 위치한 곳인데요. 역시나 신안산선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금천구입니다. 이게 아까 쥐벨리 얘기를 드렸는데 자 금천구의 시흥동인데 자 이 현장은 상가주택 이 통건물이거든요. 자 위치가 1호선 금천구청역 바로 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 좀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금천구청역 1호선이고요. 바로 앞쪽이 금천구청 관공서가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해당되는 곳에서 뭐 불과 도보권이니까 뭐 충분히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신안산선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호선 금천구청역의 역세권보다는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오히려 더 역세권 특히나 초역세권에 근접해 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이 교통에 대한 호재로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컨셉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여기도요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자 금천구청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위에가 이게 불과 뭐 거리가 얼마 뭐 지하철로 보면 한 정거장 요 차이밖에 없는데 자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이 해당 지역으로 놓고 보면 자 이 동네는 분명히 기업체 상권이 만들어지는 인구들로 돼 있는데 자 과연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보통 주거지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임대 수요가 가까이 있는 바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반증되는 게 지금도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지금 하나가 딱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신안산선이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거든요. 이게 여의도까지 가는데 일단은 이 해당 구로라든가 가산으로 오시는 분들 지하철 이제 두 개가 딱 되면 결론적으로 수요가 결국은 이쪽으로 임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인구가 몰린다라는 얘기는 상권과 기업체 때문이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일단 보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어서 자 강남으로 혹시라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요. 자 이거 고속도로 하나 타면은요. 불과 30분이면 이게 강남 금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입지는 그래도
향후 미래 가치적으로는 충분히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미 이제 신안산선 좀 얘기 드렸던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2024년에 개통이 되는 거고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그 시흥동 같은 경우는 이 서울권에서도 남부권이거든요. 남부권을 지금 가로지르는 것이, 서울권으로 오는 거는 신안산선인데 가로지는 게 뭐냐? 월고 판교선입니다. 그럼 인덕원 거쳐서 안양, 여기 지금 이 금천 시흥동까지 들어왔다가 광명으로 가서 월곶으로 가는 거니까, 자, 이것도 개통이 되면은요. 자, 서울권 들어오는 거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교통이 또 개통이 되는 이 컨셉도 되고요. 자, 이미 금천구청 주변으로는요, 이런 개발들, 첨단 산업지나 미니 신도시급 대안전선 부지 개발, 이런 또 개발 호재들이 향후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미래 가치가 더 있다는 얘기 드리고, 자, 요번에 뭐 LH 그 비리 나온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바로 광명, 시흥 다 여기 옆에 있는 건데, 자, 그럼 여기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개발이 들어가면 토지 개발만 습니다. 그럼 여기도 인구가 또 몰집하는데 바로 금천구청이 바로 붙어 있고요. 또 하나 광명시형 테크노밸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특히 지가 상승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적인 장점 한번, 지금 한 10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년 뒤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1호선에서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미래 가치까지 좀 뛰어난 것 같거든요.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 마지막 현장은 바로 이 통건물 상가주택입니다. 그럼 1층에 상가가 있고요. 요게 지금 4층짜리인데, 그럼 나머지 층은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요게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제가 이 위에 층은 어떻게? 근생으로 분명히 용도 변환을 하시라는 얘기랑, 근데 지금 바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완성이 준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입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가 한 14억에서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자, 이 자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도 이제 대출과 아니면 지금 현재 임대가 보증금이 한 8억대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금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한 5억대에서 한 6억 정도만 가지고도 미리 이걸 매수하셨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투자지만 실제 결과는 미래.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교통호재라든가 인구라든가 기업체가 들어오는 이 타임, 그러면 한 6, 7년 정도 뒤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차익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그때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임대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실지는 그때 다시 자산관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의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점으로 요 마지막 현장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금천구 시흥동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전화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오늘 다양한 지역을 만나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번 만나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